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핵심 요약 시작해 볼 거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짚으면서 넘어갈 거니까 나오시는 내용들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도 이후로부터는 조금 이제 경영학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더라도 꼭 잘 외워서 넘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그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용어 설명인데 이거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에는 각 공식들이 있겠죠. 근데 그 공식들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주차인데, 자, 우리가 주차, 정차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 볼 거예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또 차가 고장 났거나 운전자가 차에 부재해서 없는 거죠. 운전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린 주차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차 먼저 볼 건데, 자, 정차는 5분이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5분을 초과하면은 주차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5분 안에 내가 잠시 차를 대고 돌아와서 뭐 뺀다거나, 잠시 편의점에 가서 뭐 먹을 거를 사온다거나 하면서 잠시 차를 대는 것은 정차다. 정차의 기준은 근데 5분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지르기 볼까요? 자,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를 당연히 앞지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앞지르기 할 때는 항상 뭐다?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행은 우리가 천천히 차를 운행을 하는 건데 급정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우리는 서행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횡단보도는 말 그대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마련된 보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풀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시 정지는 뭐냐? 자, 우리가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공주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기는 한데, 이 일시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완전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자, 정지는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멈춰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시 정지라는 거는 잠시 동안 차가 완전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와 정지의 차이 나중 되면 조금 더 이해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차로와 차선이 있는데, 차로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죠.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해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입니다. 즉 차로는 1차로, 2차로, 3차로 있죠? 그죠? 요게 차선인 거죠. 차선. 그럼 여기가 차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로를 구분해 주는 것이 뭐다? 바로 차선이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교통법이 왜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노면 표시를 보면은 점소는 허용, 지나도 된다는 거죠. 실선은 차선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선은 의미 강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과실, 측정이 맺어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색 신호일 때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멈춰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뒤에서부터입니다. 근데 내가 황색인데 진입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신속히 빠져나가야 한다.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잘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적색 신호등은 무조건 정지예요. 일단 정지, 무조건 정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색 전멸과 적색 전멸 요거 두 개가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데, 일단 황색 점멸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 신호등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주위를 잘 살피면서 지나가면 돼요. 근데 적색 전멸은 뭐냐면은 일단은 정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많이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적색 전멸인 경우에는 일단 정지를 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을 하고 지나가면서 또 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로에서 속도가
정해져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 자, 고속도로 먼저 볼게요. 자, 편도 2차로예요. 자, 편도 2차로랑 그렇게 크지 않은 고속도로죠. 1차로에서는 자, 80km 이상 주행으로 앞지르기도 속도가 정해져 있죠. 자, 근데 80km 미만으로 내가 만일에 다닌다 하면은 요런 사람들은 2차로로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2차로는 모든 자동차. 그러니까 즉 외울 필요 없겠죠? 우리 1차로의 기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고속도로가 좀 더 커졌어요. 편도 3차로입니다. 자, 1차로에서는 편도 2차로와 동일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1차로, 편도 2차로의 기준이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80km 이상으로 앞지를 해야 되고 그 미만으로 달릴 거면은 나머지 차선으로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 차로는 우리가 1차선, 여기 1차선이면은 자, 이렇게 있으면은 2차선, 3차선 될 건데, 이 왼쪽 차로는 1차로 옆에 있는 차로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3차로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게 꼭 2차로만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다니게 돼 있고, 오른쪽 차로는 이제 이 1차로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오른쪽 차로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큰 차로들, 큰 차들, 건설기계, 이런 친구들이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 도로나 뭐 국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 곳에서의 오른쪽 차로로는 마찬가지로 특수 자동차, 화물 자동차, 건설기계, 일단 기본적으로 딱 들어봤을 때 차들이 느리죠? 이런 친구들은 오른쪽 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교통법. 자, 이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만 좀 외울게요. 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 소통을 위해서 차의 운전자에게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요 기준들이 왜 중요하냐? 밑에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죠. 자, 먼저 화물 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소형 3륜 자동차의 적재 기준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로 나뉠 건데, 자, 먼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이에요. 만일에 자동차가 10m다. 그러면 11m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륜 장치는 적재 장치 길이의 30cm를 더한다. 보면 되겠고, 너비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차에 물건을 실었는데 너무 옆으로 너비가 넓어서 백미러로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자, 높이는 화물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 소형 3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5m, 2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m. 자, 지상으로부터죠. 땅으로부터 잰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 위, 뭐 차체 기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기준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을 우리는 가끔 보다 보면은 막 싣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너비 30,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천으로 된 표식을 달아야 되고,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반사가 되는 표지를 달아주면은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면허증을 가지고 어떤 차들을 운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인데, 자, 제 1종 대형부터 볼게요. 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치가 크죠? 그리고 건설기계인데, 덤프트럭, 아스팔토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서차, 콘크리트, 천공기, 콘크리트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일단 덤프트럭 하나 외울게요. 그리고 아스팔트 들어가 있는 것들 무조건 일종 대형 면허다. 그리고 콘크리트 들어가 있는 거 무조건 일종 대형 면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덤프트럭,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한 친구들 있죠? 천공기, 노상안전기. 아, 이런 것들 가지고 대형 면허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면허 볼게요. 보통 면허 기준은 요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승차 정원 15인 이하죠. 승합 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15인 이하 12톤 미만이죠. 자, 그리고 건설 기계, 도로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되고,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을 운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도 기준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자, 일반도로, 고속도로 나눠볼 건데, 자, 일반도로, 우리 주거지역, 일반 도로죠, 말 그대로. 자, 여기서는 최고 속도 50이에요. 근데, 조금 보행자가 많이 없고, 이륜차가 다니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60km까지 가능하고 있고, 편도 1차로 60이죠. 편도 2차로 80입니다.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어요. 자, 이게 우리 일반 도로예요. 요거는 우리가 운전하시다 보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고속도로가 이제 헷갈려요.
자, 편도 1차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80이에요, 사실. 음, 최소 속도는 50. 자, 일단은 최소 속도는 다 50입니다. 요거 외우고 넘어갈 거고. 자, 편도 1차로는 80인데 2차로부터 점점 넓어지죠. 자, 그러면은 차들이 기본적으로 빨리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는 매시 100km. 그리고 80km인 친구들은 뭐냐면 이제 덩치 큰 친구들 있죠.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런 건설 기계 관련된 자동차들은 최고가 80이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일반 도로에서 어떤 도로는 60km까지 최고 속도가 가능하다고 돼 있죠. 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여기서 10km 더해줍니다. 자, 매시 90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총 120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20, 10 더해준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이륜차가 금지되어 있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매시 90, 그리고 매시 30. 자, 매시 축구 선수 아니죠? 자, 매시는 90km까지 달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뭐 빗길 운행, 안전 운행하세요. 몇 퍼센트 감속하세요.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외워볼게요. 자, 최고 속도 20% 감속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어요. 자, 그럼 노면이 그냥 젖어 있을 리는 없겠죠. 눈이 녹아서 노면이 젖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20% 감속. 그리고 눈이 20mm, 2cm죠? 미만 쌓인 경우는 20%꼭 감속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 감속은 폭우, 폭설,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 내 시야가 1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50% 절반을 줄여야 되고, 노면이 얼어 있어요. 눈이 20mm, 2cm 이상 쌓였어요. 그러면은 최고 속도 50% 감속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최고 속도 제한이 80km/h인 도로가 있다. 자, 근데 노면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최대 몇 가지 운전이 가능한가? 그러면은 80km에 지금 노면이 젖어 있으니까 20% 감속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100분의 20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쭉쭉 하면은 64가 나와요. 자, 요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50% 감속은 그냥 절반 뚝 자르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20%가 살짝 귀찮게 하니까 요거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정차랑 주차 차이 봤었죠? 정차는 우리가 5분 이내에 차를 움직일 수 있다면 정차, 못 움직인다 하면 주차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금지, 주정차 다 금지되어 있는 거죠.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장소. 여러분들 여기다가 잠깐 대도 뭐 괜찮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뭐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은 그냥 벌금이에요. 그리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자, 이런 기준들은 왜 있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야가 확보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자, 차들이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주차 금지인 거죠. 그리고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장소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소방시설. 자, 이 소방시설은 뭐냐면은 소화전도 포함이 될 거고, 그죠. 뭐 보통 소화전이죠. 그쵸. 저 소화전, 그리고 뭐 호스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근처에는 안 되시는 게 일단 상책입니다. 자, 그리고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장소. 자, 요거 어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둘러보세요. 요거 잘 지키고 있는지 요거 외워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다 보면은 조금 많이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을 보면은 자, 경찰관이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를 쓰면은 불법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뭔가 도청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긴급 자동차 아닌 자동차에 사용하는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이런 것도 경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조금 사회 질서에 위반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안전 운행에 영향이 있을 만한 정도의 장치 뭐 소음을 유발한다던가 뭔가 굉음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혼란 주는 막 사이키 이런 빛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단다. 이런 것들은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고 우리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벌금인데 벌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만 찍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면은 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굉장히 세죠. 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우, 쟤는 진짜 뭔가 잘못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안 했어요. 뺑소니죠. 뺑소니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해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징역이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제일 최고를 때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자, 임의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 이전 혹은 손괴한 사람 벌칙. 자, 이 뉘앙스는 뭐냐면은 법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로의 질서가 정해져 있는데 질서를 회방을 한다. 그리고 질서를 공공연하게, 질서를 정연하게 해주는 것들을 내가 훼손을 한다. 이런 개념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막 사람이 다치고 아직 다치진 않았잖아요. 다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 뺑소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정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제 조금 괜찮아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재물 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 나오고 있다. 해서 요거는 내가 사실 상식선에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찍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요 감이 나중에는 오는데 뭐 하나하나 다 외우실 분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61점을 받아도 합격, 100점을 받아도 합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 또 1과목 남은 내용은 제가 또 뒤에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1과목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1회 이상 위반의 경우 0.2% 이상이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벌금이나 징역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0.8에서 0.2 미만이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1,000만 원. 자, 1,000만 원씩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벌금 500만 원씩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징역도 1년씩 떨어지죠. 자, 그리고 0.3에서 0.8, 0.08 미만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만일에 측정 거부를 하게 된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모든 범위죠. 자, 최소부터 최대까지 전부 다 된다. 그리고 2회 이상 위반이다. 자, 그러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측정 거부보다 한 단계씩 올라갔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다친 거죠. 그래서 사망, 중상, 경상, 그리고 부상 한 명마다 이렇게 벌점이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3일 이내에 사망하면은 이건 사망사고로 봅니다. 벌점 가장 큰 90점이 되겠고요. 중상은 3주 이상, 전치 3주 이상인 경우에는 중상, 벌점 15점. 경상은 그러면 3주 미만이겠죠. 그리고 5일 이상인 경우는 경상이다. 한 명당 5점. 그리고 부상은 한 명당 2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최소인 5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은 부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중에 과속사고. 자, 모든 게 다 과속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기준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도로의 최고 속도가 50km인 거예요. 근데 20km를 초과해서 뭐 70 이상으로 달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속 사고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요 밑에 내용에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나 항상 어느 도로건 20km를 초과해서 일어난 사고는 과속 사고다 보시면 되겠고, 장소는 기본적으로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라는 것은 거의 모든 장소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소통,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사고. 이것도 뭐 거의 대부분의 도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속사고의 성립 요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자, 만일에 사람이 다쳤는데 20km 초과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요거는 인적 피해로는 볼 수 있는데 과속사고다, 너 과속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20km를 초과해서 운행한 경우,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에만 과속사고다. 자, 단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예외가 나오겠죠. 자, 제한속도 20km 이하로 과속했어요. 자,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과속사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km를 초과해서 달리기는 했는데, 자, 대물 피해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과속사고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다쳤냐, 안 다쳤냐, 요게 항상 지문 속에 나와 있는지, 요거를 좀 염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물 설치 요건은 시험에 등장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으니까 한번 훑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 자,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 먼저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1분도 안 됩니다. 1분 잠시 했다고 해서 사진 찍혔다? 무조건 안 돼요. 자, 그리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건널목의 가장자리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자,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 민원 신고 많이 당하세요. 자, 소방시설, 모든 소방시설, 뭐 소화전이라던가 소방호스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자, 5m 이내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장소도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시야를 가려서 보행자를 못 보겠다 할 정도라고 대충 기본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은 뭐냐면은 경찰청에서 일단은 경찰관들이 허가하지 않은 거, 그리고 경찰관들이 쓰는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를 쓰면 이거는 뭐 간첩 같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고, 긴급자동차가 아닌데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을 준다. 요거는 그러면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안전운행에 영향이 있을 만한 정도의 장치는 안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장소적 피해자, 운전자 과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먼저 예외사항 먼저 볼게요. 자, 장소적 요건 보니까 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호기가 고장났어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호등이 없는데 신호 위반을 할 수가 없죠. 요 개념이에요. 요거를 조금 어렵게 이렇게 말로 풀어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규제 표지 외의 표지판.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호 위반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이것도 추가로 뭐 있냐면 아파트 단지에 신호 설정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법의 법적 과실을 따질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최대한 사고 안 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요건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쳤어요. 신호 위반을 해서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은 피해자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사람이 안 다쳤어요. 그냥 대물 피해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신호 위반을 해서 일어난 사고다라고 과실이 잡히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운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불강력적인 과실, 그리고 부득이한 과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신호를 지키고 빨간불에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차가 와서 빵 하고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튕겨 나가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신호 위반을 하면서 다른 차를 또 쳤어. 그럼 요거는 신호 위반 사고로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자, 이런 성립 요건들은 기본적으로 다 내용이 비슷해요. 예외사항. 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중앙선 침범할 수가 없잖아요. 문이 열려야 닫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중앙선이 없는 상태라면은 뭐 상관없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은 법적 효력이 없다. 과실 측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피해자 건도 마찬가지 신호 위반과 똑같아요.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못 본다. 자, 그리고 또 있겠죠? 불가항력적인.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나를 쳤어. 그래서 중앙선을 튕겨 넘어가서 사고를 내버렸어요. 이런 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보지 않는다. 뒷차가 대신 문제를 다 받아가야겠죠.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로 신호 위반 차량에 충돌돼서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 내 잘못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거죠. 이게 불가항력적인지 아닌지를 법적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사고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장소, 어느 장소, 도로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내가 차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이 사람이 72시간 이내로 사고를 당해 사망을 했다. 무조건 장소적 여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 과실을 좀 볼게요. 자, 업무상 주의를 소홀했어요. 자, 이러면은 사고, 내가 잘못한 거 맞죠? 자, 근데 자동차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요게 사망사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건 안전사고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게차 운전을 해요. 근데 내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자, 이거는 사망사고이기 이전에 먼저 안전사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고 간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무단횡단에서 갑자기 뛰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누가 봐도 정말 100% 1000명이면 1000명 다 운전 보행자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운전자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또 장비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것도 안전사고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자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피해자가 보니까 자살하려고 일부러 뛰어들었어. 아니면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뛰어들었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보지 않고 저거는 자살이다. 대신 안전사고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도주사고 적용 사례 보겠습니다. 도주사고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내가 후속 조치를 했느냐, 그리고 내가 도망가지 않았느냐, 뺑소니죠. 자, 그리고 내가 인계를 했느냐, 요 개념 세 개 잘 잡아두시면 돼요. 자, 뭐냐면 요 내용 쭉 보시면은, 자, 내가 사람이 다친 걸 봤어. 사고 난 걸 봤어. 근데도 그냥 가버려? 이거는 뺑소니죠, 솔직히. 그리고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갔어요. 이것도 그렇고, 은폐하려고 거짓 진술 신고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후속 조치, 구호 조치를 안 했어. 신고만 하고 간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구호 조치를 안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주사고예요. 그리고 피해자 사망했네? 아이고, 이거 죽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도주사고. 운전자를 바꿔 했다? 사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한 거죠. 자, 피해자를 병까지 후송은 했어. 근데 연락처를 안 남기고 간 거예요. 이런 것도 후속 조치의 개념을 볼 수 없다. 라고 보는 거고, 자, 사리분별 없는 피해자, 미성년자, 피안전 후견인, 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 되겠죠. 이 사람이 다쳤는데 자기가 괜찮대. 진짜 괜찮대. 그런 경우, 괜찮구나 하고 돌아갔다? 도주사고예요. 그래서 꼭 연락처를 남기거나 병원까지 데려가 주는 거,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뺑소니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거는 무조건 뺑소니다. 자, 근데 미적용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죠. 자, 사고 장소가 너무 혼잡해요. 막 사람들 장난 아니야. 그래서 차를 잠시 어디다가 대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 그 사이 얘가 뺑소니였어요. 이제 자기가 뺑소니 치고 아니니까 돌아온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건 아니다. 나 돌아오려고 했다. 자, 그리고 가해자도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사고를 냈는데 나도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제3자가 후속 조치를 대신 해줬어요. 경찰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요거는 괜찮다. 자,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이 후속 조치를 하는 거 보고 연락처만 주고 왔어요. 괜찮아요. 제3자에게 인계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은 요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도주사고 적용받지 않으려면은 후속 조치 잘하고, 그리고 뺑소니, 그리고 인계를 잘 해주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짧게 빠르게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속도 빠르시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속도 제어하는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조금 천천히 들으실 수도 있고, 보통은 빨리 해놓고 근데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1과목 마무리 다 되었고요. 다른 내용들도 사실은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충분히 외워도 합격 가능하다. 우리 합격 점수는 60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너무 고득점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최소의 노력 그리고 최대 효율을 내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시험 자격증들의 목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들을 과목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도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과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과목 마지막 3과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물 자동차 종류가 조금 나오는데 일반형, 보통, 화물 운송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시험에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형이라 하면은 보통 그냥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모든 자동차들을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 덤프형은 우리가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낙하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덤프트럭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이제 흙 같은 거 쌓아서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트레일러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낙하, 이제 물건들이 밑으로 쑥 쏟아지는 흙 같은 것들 보통 많이 담죠. 그리고 벤형은 지붕에 덮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덤프트럭에 지붕이 있다. 그러면 벤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수용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수차, 살수차, 소방차, 냉동차, 곡물, 사료 같은 거 운반하는 뭐 탱크로리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특수용도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특수 자동차랑 용도형이랑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동차는 견인형, 군한형, 특수용도형 이렇게 있습니다. 견인형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레카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고요. 군한형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차를 꺼내는 이런 것들 포함되는데, 군한형은 말 그대로 차를 뭐 들어 올린다거나 이런 조금 더 헤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인형은 말 그대로 끄는 거 정도밖에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 용도형 아까 위에 나왔던 건데 말 그대로 특수 용도, 이 특수 자동차 안에 특수 용도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수 자동차 안에는 견인형, 군한형, 특수 용도형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 사항에 대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신고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원가 계산서. 맨 처음에 이 원가가 얼마인가? 그리고 운임 요금표, 거리당 따른 운임이나 요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비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운송 사업을 변경을 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전에는 운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임을 책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 운임이나 요금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요건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해서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 얼마 정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얼마 정도 받을 거다 라고 하는데, 변경 신고 때는 아까 뭐 있었죠? 운임요금의 신고 대비표를 함께 신고해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법이 조금 있는데, 자,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요거는 크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를 해요. 아, 요거는 내가 좀 힘들었는데 한 10만 원 더 주셔야겠어요. 요런 거 원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뭐 규격이 맞지 않는다던가 안전을 위반한다던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런 물건들은 거부를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는 안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게 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통에 또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허가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의 대상. 자, 요거는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변경신고를 할 때 내가 뭘 허가받아야 되냐? 자, 상호 변경됐을 때 얘기해야겠죠?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얘기해야겠죠? 화물 취급소인데 오타가 있네요. 자, 화물 취급소가 설치를 되거나 이제 폐지를 한 경우 해야 되고, 화물 자동차가 폐차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입니다. 개수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된다. 단 주사무소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내 이전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내가 쓰고 있는데 사업용으로 이제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요거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장관에게 신고한다? 아니죠. 자, 내가 자가용을 사업용으로 쓰려고 그래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도 영업용으로 써도 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런 건 전쟁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수송이 진급이 필요하다? 일단은 자가용 화물 자동차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용 화물차나 철도 등 화물 운송 수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써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영농 조합법인, 자, 농사 짓는 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화물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사용이나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법령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일단 내용 보시면은 먼저 6개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사용을 하는데, 자, 운송 사업을 경영을 했어요. 자, 원래 자가용 화물 자동차는 법적으로 운송 사업을 이제 내가 돈 받고 대신해주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데, 요거를 만일에 하나 걸렸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제한된다. 자, 그리고 유상 운송 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기는 한데, 자, 어떤 거죠? 아까 말했던 비상사태나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들인데, 자,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해서 제공을 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 기준으로 나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따시려면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 받으실 건데, 받으신 분들도 이미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신규 검사, 유지 검사, 특별 검사 나뉘는데, 자,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규 검사 받고, 자, 이제 신규 검사를 해서 이제 다 땄어요. 자, 유지 검사는 뭐냐면은, 자, 신규 검사 때 적합 판정을 이제 받았죠. 여러분들이 받을 건데, 그래서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자, 이 취업의 기준은 뭐냐면은 화물 관련된 종사, 관련된 취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직종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취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유지 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사실은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다시 화물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유지 검사 받아야 되고요. 특별 검사는, 자,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이 교통사고에는 아까 말했던 우리 1과목 첫 번째에서 배웠었죠. 도주사고라던가 아니면 사망사고, 이런 신호 위반 사고,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어요. 사망 기준 72시간이죠. 자, 이걸 해서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람. 자, 이것도 우리 부상 기준이죠.
이런 사람들은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이런 건 상관없고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숫자 외우기가 까다로운데 일단은 사망, 부상을 입혔는데 자, 요런 것 때문에 점수가 81점 이상이다. 사망인데 근데 사망은 벌점 90점 기억하시죠? 자,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뭐 바로 특별 검사 들어가는 거고 부상인데도 내가 내가 사고를 일으켜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한 방에 81점이 넘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 검사를 받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금이나 징역이 좀 많기는 한데 좀 큰 거 먼저 기준 잡을게요. 2년 이하나 2천만 원짜리 2.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허가를 안 받았거나 부정하게 받은 자, 요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요런 경우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 경영자 그리고 허가를 안 받고 부정하게 받은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경영자, 그리고 운송 가맹 사업 경영자. 자, 운송 사업, 운송 주선 사업, 운송 가맹 사업을 했는데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았다.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자, 이렇게 나오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무조건 2년 이하라고 나오는 2년이다,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의 만일에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경영자가 받아야 할 벌금은 얼마인가 하는데 막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5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럼 내가 외운 숫자는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보기에. 그러면은 당황하거든요. 근데 이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500만 원도 가능하다. 뭐 상황에 따라서 벌금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다. 라는 개념 좀 잘 잡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렇게 하면서 제공을 하거나 임대한 자, 그리고 요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기도 한데 6개월 사용 금지도 같이 받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금품을 주고받았어요. 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 모두 자 요런 징역 벌금 받습니다. 자 요거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라는 것도 좀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규정을 위반해서 사업을 양도했어요. 명의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자 이런 거 딱 들어보면은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벌금이나 징역이 세다. 이렇게 기준 잡아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화물 자동차를 말소하게 될 사유들이 몇 개 생길 건데 크게는 5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계속 이거 5개만 돌아가면서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에게 반품을 했어요. 반품했으면 어떻게 해? 그냥 말소를 해야겠죠. 이제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차량이 초과됐어요. 반품해야겠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조금만 더 써봐야겠다. 돈 아끼려고 이렇게 하다 걸리면은 벌금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출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됐어요. 멸실됐으면 이미 고장 난 거죠. 그러면은 고쳐야 되는데, 자, 고치려고 가보니까,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자동차, 여기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는 자동차들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연구 목적으로 써야겠다. 이런 조금 더 개발해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 자동차 이런 데서 이런 용어로 많이 쓰겠죠. 이런 경우에는 말소를 하고 써야 된다. 왜? 말소를 하면은 이걸 타고 나가면 안 되겠죠, 도로로.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말소는 언제 되냐?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자, 내가 이걸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 그럼 요 날부터 1개월, 정확히는 30일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시험에는 뭐 1개월로 많이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실행을 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와서 저희 걸 직접 해주진 않죠. 자, 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것도 시도지사가 실행을 한다.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교통안전 표지판 종류. 자, 요거는 5개예요. 그냥 여기에 만일에 보기가 이 5가지가 없다. 그냥 고르면 씌우면 돼요. 자,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노면 표지. 자, 그러면 앞에 따보면은 주규지 번호. 주규지 번호에서 그냥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진로 양보 의무인데 여기 같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앞지르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앞지르기 하면은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한다. 뭐 깜빡이를 킨다? 그러면은 어디로 피해야 돼요? 우측으로 피해야 되죠? 자, 근데 요거 우측으로 안 피하다 사고 나면은 나중에 뭐 우리가 과실 잡힐 수도 있으니까 우측으로 해야 되고 자, 앞지르기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좌측 깜빡이를 킨 상태로 앞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앞지르기는 왼쪽이다. 이렇게 같이 외워둘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비탈길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위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운 자동차가, 동승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없는 차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가 나도 이 안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다? 그러면은 많이 타고 있는 차가 이겨요. 웬만하면 과실을 이깁니다. 그래서 웬 버스랑 뭐 사고 난다, 승합차랑 사고 난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끝으로 나오는 게 대기 환경 보전 법령인데, 이건 목적이 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읽어볼게요.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예방, 그리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지속 가능,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위해. 자, 말은 되게 번지르르 하죠. 그래서 이 번지르르 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용어들 조금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기 오염 물질, 자, 이거는 가스나 입자상 물질, 고체나 기체라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 가스는 말 그대로 기체죠. 매연도 기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유이탄소가 있기 때문에 고체입니다. 매연은 고체예요. 요거 우리 차에 쌓입니다. 그럼 검맣게 나오죠. 그리고 검댕, 요것도 입자상 물질 고체다. 자, 근데 매연이랑 검댕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이 유리탄소가 응결했는지 아니면은 조금 기체 형태로 있다가 달라붙었는지 이게 중요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시면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자동차 또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차를 우리는 저공해 자동차라고 해요. 자, 이런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을 하라고 명령을 받는 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이 보통 우리 경찰차, 그리고 택시, 그리고 버스, 이런 분들은 저공해 자동차로 이제 전환을 하라라고 나라에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안 하고 싶다. 왜 시킨 대로 해야 되냐? 근데 하기 싫어. 그러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공회전 제한 장치 보시면은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공회전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은 대기 오염 물질이 줄을 거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부착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두 개 가지고 우리 대기 환경 보전 법령을 이루겠다라는 정부의 목적이 있으니까 요거를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1과목은 마무리할 거고, 2과목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